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된다던 달리기가 이제는 100만원짜리 패키지를 사야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귀족 스포츠가 됐습니다. 30만원짜리 카본 러닝화를 신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공원에서는 수십 명이 떼지어 달리며 시민들을 밀어내고 있죠. 서울 마라톤 참가비가 40만 원을 넘어섰고 한정판 러닝화는 출시와 동시에 리셀가가 두세 배로 뜁니다. 대한민국 러닝 인구 1000만 명 시대, 가장 가성비 좋다던 취미가 가장 돈 많이 드는 취미로 변질됐어요. 오죽하면 서초구와 송파구가 5인 이상 단체 러닝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에 나섰겠습니까? 러너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말로 우리는 호구팩을 사는 호구들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러닝 시장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바로 미친 참가비와 끼워 팔기 상술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라톤 대회 참가비는 5만 원, 비싸야 10만 원 한쪽이었어요. 기념 티셔츠 한 장 받고 간식 좀 받고 도로 통제 비용을 분담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4년, 2025년 들어서면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가격표들이 등장했습니다. JTBC 서울 마라톤의 프리미엄 패키지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만 원이었어요. 2025년 서울 마라톤의 골드 패키지도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참가비가 이렇게 뛰었을까요? 주최 측의 상술 때문입니다. 바로 강제 끼워 팔기예요. 순수하게 달리기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는 폭발하는데 서울 도심을 달릴 수 있는 대회 참가 인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 병목 현상을 악용해서 참가권에 30만 원짜리 러닝화, 티셔츠, 선글라스, 시계 같은 고가 장비를 강제로 묶어 파는 거죠. 러너들 사이에서는 이걸 두고 자조 섞인 말로 호구팩이라고 부릅니다. 나 신발 있는데, 나 시계 필요 없는데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안 사면 너 뛸 자리 없어 라는 식의 배짱 장사인 겁니다. 참가 신청 버튼을 누르자마자 매진되는 피 튀기는 티켓팅 전쟁 속에서 러너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비싼 패키지를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완전히 무시된 채 주최 측과 스폰서 기업의 재고 처리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 메이저 대회도 비싸지 않냐? 보스턴이나 도쿄 같은 곳은 더 비쌀 텐데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세계 6대 마라톤이라 불리는 2025년 보스턴 마라톤의 해외 참가자 비용은 $250, 우리 돈으로 약 35만 원 선입니다. 도쿄 마라톤도 $230, 약 32만 원 정도고요. 런던 마라톤은 추첨에 당첨되면 146파운드, 약 26만 원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금액만 보면 싼 가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는 이 비용이 순수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 운영과 참가 자격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념품이나 장비 구매가 철저하게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마라톤은 대회 며칠 전부터 엑스포라는 거대한 축제 공간을 엽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각 스포츠 브랜드의 한정판 신발이나 의류를 자유롭게 구경하고 사고 싶은 사람만 지갑을 여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참가권이라는 인지를 잡고 물건을 강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스턴이나 런던은 전 세계 러너들이 평생 한 번 뛰는 게 꿈인 꿈의 무대예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완벽한 통제, 시민들의 응원 문화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정도의 권위도, 운영 노하우도 없는 국내 대회들이 가격만 월드 클래스를 따라가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러닝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돼요. 코로나 이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각광받으며 폭발적으로 늘었죠. 올해 등록된 마라톤 대회만 4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형 대회의 숫자는 한정적이에요.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미친 듯이 몰리니 주최 측인 스포츠 브랜드와 언론사들이 이참에 한탕하겠다는 심보로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대회의 질적 저하도 심각해요. 최근 전주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를 보십시오. 참가비는 다 받아놓고 코스 거리가 규정보다 짧거나 길고 대회 직전에 코스를 멋대로 바꾸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안전 문제예요. 수천 명이 달리는데 도로 통제는 엉망이고 안전 요원도 턱없이 부족해서 참가자들이 차량과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환불 요구가 빗발쳤지만 주최 측은 규정상 환불 불가라는 입장만 반복했죠. 러닝붐의 편승에 돈은 벌고 싶지만 대회를 치를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무자격 주최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회는 완주 메달이 대회 당일에 도착하지 않아서 2달 후에 택배로 보내준 경우도 있었어요. 참가비 10만 원 받고 물 한 병 제대로 안 주는 대회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해서 참가자들이 길거리에서 볼일을 봐야 했던 대회도 있었고요. 돈만 받고 기본적인 운영조차 못하는 대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현상은 바로 러닝 크루 문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입니다. 러닝이 2030 MZ세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달리기는 이제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수단, 즉 소셜 액티비티가 됐어요. 혼자 뛰기 심심하니까 같이 뛰는 것 좋습니다. 서로 응원해주고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일부 크루들이 공공장소를 사유화한다는 점입니다. 상암공원이나 반포 종합운동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십 명이 형광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클럽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떼지어 달립니다. 좁은 산책로 가로막고 비키세요 지나갑니다 소리치며 위협적으로 달리는가 하면 인증샷을 찍겠다고 통행로를 막고 단체 사진을 찍기도 해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두고 러너와 고라니를 합한 런난이라고 부르며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서초구, 송파구 같은 지자체들이 5인 이상 달리기 제한, 단체 러닝 금지 같은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에 나섰겠습니까? 건전한 생활체육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덩어리 취급을 받게 된 현실, 참으로 씁쓸합니다. 한강공원 관리사무소에는 러닝크루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너무 시끄럽다. 애들이 무서워한다. 노인들이 피해 다닌다. 이런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온답니다. 일부 크루들은 새벽 5시에 모여서 달리기도 하는데 주거 지역을 지나면서 크게 구호를 외치거나 음악을 트는 바람에 수면 방해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크루는 공원 벤치를 자기네 짐 놓는 곳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막기도 해요. 공공장소인데 마치 자기네 전용 트랙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러닝이 유행이 되면서 크루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에티켓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보여주기식 소비와 장비 계급도입니다. 러닝화 계급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브랜드 신발을 신었느냐에 따라 러너의 급을 나누는 기이한 문화예요. 입문자용 10만 원대 신발은 취급도 안 해줍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서 반발력을 높여준다는 30만 원대 최상급 레이싱화를 신어야 저 사람 좀 뛰는구나 인정해주는 분위기죠. 고글은 20만 원짜리 오클리, 양말은 3만 원짜리 기능성, 시계는 100만 원짜리 가민,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을 하려면 수백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인기 있는 한정판 러닝화는 출시되자마자 리셀가가 붙어 2배, 3배 가격에 거래되기도 해요. 가성비 운동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나이키 알파플라이, 아식스 메타스피드, 뉴발란스 슈프컴프 같은 탑급 레이싱화는 정가가 30만 원이 넘는데 인기 컬러는 출시와 동시에 품절됩니다. 리셀 시장에서는 50만 원, 6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해요. 이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파노플리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그 제품을 사용하는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심리죠. 나는 그냥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3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프리미엄 패키지를 끊어서 뛰는 프리미엄 러너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금나누기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100만 원짜리 패키지를 끊으면 기록이 10분 단축될까요? 30만 원짜리 카보나를 신으면 무릎이 안 아플까요? 전문 선수도 아닌 일반인이 1km를 5분, 6분에 뛰는 동호인이 장비바를 세우느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이 상황, 과연 정상일까요? 오히려 카보나는 근력이 부족한 초보자가 신으면 부상 위험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어요. 카본 플레이트의 반발력을 버텨낼 근력이 없으면 오히려 발목이나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간다는 거죠.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화려해진 셈입니다. SNS가 이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러닝 인증샷 올리는 게 유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달리는 사진이 아니에요. 비싼 장비 자랑하는 사진입니다. 오늘의 러닝룩이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랜드 태그를 달아요. 신발은 뭐, 시계는 뭐, 선글라스는 뭐, 러닝복은 뭐, 마치 패션쇼처럼 장비를 전시하는 거죠. 이걸 보는 다른 러너들은 나도 저 정도는 갖춰야 하나라는 압박을 느낍니다.
실제로 한 러닝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러닝 장비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SNS에서 본 다른 러너들이었다고 해요. 성능이나 실제 필요보다 남들이 뭘 신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이건 순수한 운동이 아니라 과시 경쟁입니다. 한 30대 직장인 러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3만 원짜리 운동화로 시작했는데 크루에 들어가니까 다들 비싼 신발 신고 있더라고요. 저만 싼 거 신고 있으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결국 30만 원짜리 샀어요. 그런데 기록은 똑같아요. 러닝이 유행하면서 관련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러닝화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으로 1조 원을 넘어섰어요. 러닝 관련 앱 다운로드 수도 수천만 건입니다. 스트라바, 나이키 런클럽, 애플 피트니스 같은 앱들이 인기죠. 러닝 관련 유튜브 채널도 넘쳐나고 러닝 코칭 서비스도 생겼어요. 1회에 10만 원, 월정액 50만 원 하는 프리미엄 러닝 코칭도 있습니다. 러닝 여행 상품도 등장했어요. 해외 마라톤 대회 참가를 패키지로 묶어서 파는 거죠. 보스턴 마라톤, 도쿄 마라톤, 베를린 마라톤 참가 패키지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합니다. 비행기, 호텔, 대회 참가권, 관광까지 포함된 가격인데 이게 다 팔린다고 해요. 러닝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성장이 건강한 성장인지는 의문입니다. 가격 거품이 끼어 있고 과시 소비가 만연하고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거품은 언젠가 꺼질 겁니다. 테니스가 그랬고 골프가 그랬듯이 말이죠. 한때 골프장이 미어 터지고 골프웨어가 불티나게 팔렸지만 거품이 꺼지자 중고장터에 골프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닝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행에 휩쓸려 샀던 고가 장비들이 당근마켓에 쏟아져 나오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러닝화 검색해보면 새 상품 그대로 팝니다. 한 번 신고 발 안 맞아서 팝니다. 이런 매물이 넘쳐나요. 비싸게 사놓고 몇 번 안 신고 파는 거죠. 30만 원짜리 신발을 15만 원에 파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미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참가비를 내야 하는 진성 러너들, 공원에서 위협을 느끼는 시민들, 그리고 과시 경쟁에 지갑이 얇아지는 청년들까지요. 지금 필요한 건 자정작용입니다. 주최 측은 호구팩 같은 꼼수 대신 투명한 참가비 책정과 안전한 운영에 집중해야 해요. 러너를 돈줄로만 본다면 결국 그 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나서야 합니다. 대회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대회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해요. 참가비만 받고 엉망으로 운영하는 대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환불 규정도 명확하게 해야 하고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회는 개최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대회를 열 수 있어요. 자격이나 능력 검증 없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러너들 역시 보여주기보다는 달리기 그 자체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트랙 위에서는 30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 사람이나 3만 원짜리 시장표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나 똑같이 숨이 차고 똑같이 땀을 흘려요. 그 평등함이 바로 러닝의 진짜 매력이었으니까요. 장비가 기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이 기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싼 장비 사는데 쓸 돈으로 차라리 좋은 코치한테 레슨을 받는 게 기록 향상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크루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장소는 나 혼자 쓰는 곳이 아니에요. 소규모로 나누어 뛰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에티켓을 지킬 때 러닝은 비로소 존중받는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힙하니까 길을 비켜라 라는 태도는 힙한 게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스피커로 음악 틀지 말고 큰 소리로 구호 외치지 말고 보행자 있으면 속도 줄이고 비켜가세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천만 러닝 시대, 우리는 상술에 놀아나는 호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본질을 즐기는 현명한 러너가 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러닝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그냥 달리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숨가쁘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뿌듯한 거죠.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대회에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달리면 됩니다. 상술과 과시에 얼룩진 트랙 위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속도로 무엇을 위해 달리고 계십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러닝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